얘들아, 뭐 1번은 크게 할 거 없잖아, 맞지? 1번에서는 지혜의 덕이랑 무지의 자각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소크라테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나마 몇 번 기출에 나왔듯이 소크라테스한테서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은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참된 알을 위한 방법이다. 뭐 이런 것들 몇 번 나왔었고 바로 보기 한번 어떻게 되나? 자, 일단 보기에서 네, 알다시피 소크라테스와 얘들아 소크라테스랑 그다음에 소피스트의 공통점이 둘 다 뭐에 대해서 탐구가 이루어지니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이건 둘의 공통이니까. 그래서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탐구는 그 전에 있었던 자연 철학자들이고 1번은 뭐 어렵지 않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자 얘들아. 이것도 쉽네. 감각적 쾌락의 추구. 쾌락은 감각적인 거니까. 맞죠?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는 일단 에피크로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이성을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맞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죠. 이성을 배제한다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에서 쓸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 여기까지. 네, 4번에서 얘들아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것도 소피스트 입장이고. 왜 이래? 뭔가 조정하고 있나? 왜 이래? 다른 거 없나? 그 다음 5번 얘들아. 답은 5번이다 맞지? 영혼을 돌보면서 보편적질이 추구하는 거. 1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2번 한번 보자 얘들아. 일단 그러니까 워낙 이제 도가도 요즘에는 노자 장자 많이 물어보잖아. 노자 장자 구분도 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얘들아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이 표현 워낙 도가에서 많이 나왔던 예시문이야. 맞죠? 그래서 유교는 하늘을 어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도가에서는 어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인간을 특별히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기억나죠? 만물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라는 거는 인간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는다. 별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도가 입장이고, 성인도 어질지도 않고, 맞죠? 편애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일단 도가 입장인데 밑에 보니까 얘들아 을 봐봐. 요런 이게 지금 그냥 일단 여기까지가 큰 의미가 있는 제시문은 아니거든. 요게 장자라는 책에서 나오는 장자의 글이야. 책 이름이 장자거든.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 막 입김을 불어 넣어주고 상대방의 치매 거품으로 적셔주는 것까지가 이게 장자한테 다 뭐냐면 인위적인 거야. 이런 것들이.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인위적이라고 봐.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뭐보다 못하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못하다. 좌망보다 못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너희들은 마지막에 요 지인이라는 단어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니? 장자를 찾아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장자가 특히 이상적 인간으로서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이런 것들 이야기했으니까 요게 이제 장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갑은 다시 돌아가서 누가 된다? 노자가 되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노자와 장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노자와 장자. 자,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당연히 노자나 장자, 뭐 도가 전부 다 무지함, 무욕함, 맞죠? 그 다음에 소박하고 순박한 덕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도가에서는 자연적 본성으로서 소박한 덕을 가지고 있지만 춘추 전국 시대 때 인위적인 욕구로 인해서 뭘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소박한 덕을. 그래서 이걸 다시 되찾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알겠죠?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야.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 보자 얘들아. 이것도 쉽네. 우리 도가에서는 뭐가 없다? 만물의 위계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죠? 만물과 위계는 없어.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물론 노자의 복이었지만 장자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서 재물, 맞죠?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재물이라는 단어는 장자만 쓰는 단어니까 이거 좀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겸허와 부쟁의 덕은 맞지만 앞에 뜻했던 같이 위계 그렇지 않네요. 자, 비교국가 얘들아. 자, 모든 분별을 앉아서 이때
뭐야? 좌망. 맞죠? 모든 분별을 앉아서 이때 참된 나를 되찾아라에. 그럼 얘들아 너희 평소에 기초에서 보면 노자가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 본성이고 소박하고 순박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장자도 인간에 뭐가 있다? 타고난 본성이 있잖아. 원래 노자 장자 둘 다 타고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장자도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 본성이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그건 둘의 공통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 노자도 본성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했듯이 장자도 참된 나를 되찾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야. 참된 나를 되찾는 거. 근데 이제 너희가 자만인데 참된 나를 되찾는 뭔가 좀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이런 생각이 돼. 왜 장자가 내가 이런 말 했잖아. 장자가 물론 장자도 인간의 선입견, 편견과 같은 지혜들을 버려야 되거든. 근데 장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참된 지혜라는 말을 쓴다고 얘들아. 이 참된 지혜라는 말을 기억나죠? 참된 지혜. 왜냐면 장자가 봤을 때 인간의 선입견이나 편견과 같은 것들은 분별을 일으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지혜고 참된 지혜라는 거는 만물을 뭐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야.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그러니까 이 참된이라는 말 자체가 붙어버리니까 참된 나, 참된 본성, 되찾아라라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장자가 말하는 좌망은 나라는 존재조차 있는 거야. 알겠죠? 나라는 존재조차 있는 건데 거기서 있는다라는 거는 얽매이지 마라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참된 나를 되찾는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얘들아. 처음에 물론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일단 알겠죠? 그리고 참된 지혜도 이야기하니까 참된 지혜도.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건 너무 쉽다 맞지? 예법을 고소하는 건 당연히 둘 다 안 되는 거니까 뭐 이번은 디귿 정도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아직까지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탐진치 맞죠? 불교에서의 선독이고요. 온전히 깨닫게 되면 집착하지 않고 청정한 삶. 뭐 불교 입장이잖아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도 고대 동양이라고 했으니까 석가모니라는 말 쓰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1번 기억나죠? 얘들아 어쨌든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집착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물론 깨달아야 되겠지만 집착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집착도 당연히 경계에 대해서는 1번이네. 1번이야. 자 그럼 이제 2번 보자 얘들아. 올바른 견해. 일단 이게 정견인데 8정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알겠죠? 8정도. 정사, 정견, 정정진 이런 것들 8정도 중에 하나고요. 뭐가 틀렸니 얘들아? 쾌고의 양극단을 지향하면 안 되잖아 맞지? 양극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번도 어렵지 않고. 얘들아 불교에서 괴로움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다? 무명이야 무명. 알겠죠? 불교에서는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무명이거든. 그러면 무명이 소멸되지 않아도 말도 안 된다 맞지? 무명이 소멸되어야지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거지. 3번도 그냥 쉽게 틀린 말이고. 자 4번 보자 얘들아. 자아에 대한 애착. 그냥 집착이잖아. 맞죠? 그래서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명에 도달하면 안 되죠. 이것도 너무 쉽고. 무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고통의 원인을 일으키는 삼독 중에 하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얘들아 현생에서 업을 지었으면 이번 생에서만 그 결과를 책임진다는 일단 절대 안 된다 맞지?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현생에서의 업이라는 게 다음 생에 뭘 일으킨다? 영향을 일으키잖아 맞지? 그래서 내생에서 영향을 일으키는 거니까 다음 생에서 그래서 이번 생에서만 그 업보를 받는다라고 하면 틀린 말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왜 그때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심지어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른 자라도 뭐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니? 업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알겠죠? 막 석가모니 옛날에 제자 막 이야기했었잖아.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석가모니가 막 죽을 뻔하면 이게 있다고.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것조차 업으로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5번은 어차피 이번 생에서만이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그러면 내세에 영향을 주니까 내세에서 그 결과를 책임질 수는 있겠지만 알겠죠? 이게 틀린 거니까. 그래서 불교는 뭐 무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자 얘들아. 4번에서
일단 성장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표현에서 실용주의자로서의 두이다 맞죠? 성장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종착점이 아니고 능동적 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두이 같은 사람들이 건강이라는 것도 고정된 목표로서의 건강이 아니라 건강해져 나가는 과정을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잖아. 건강해지는 과정 맞죠? 자, 그 다음에 실 어때? 자유 그 자체래. 내던져졌대. 누군지 알겠죠? 바로 사르트르라는 걸 알 수 있지.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야. 뭐 제시문은 그냥 다 무난무난해. 아직까지는. 그럼 이제 1번에 보니까 얘들아, 해결을 할 때 언제나 유용한 절대적 지식이라는 거를 실용주의가 쓰면 안 되죠, 맞죠? 문제 상황이 변화하듯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도덕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한다 라는 게 두이의 입장이니까 언제나 유용한 보편적 절대적 지식이라는 거는 두이한테 존재하지 않아. 근데 1번도 그냥 별거 아니고. 자, 2번 한 번만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인 거야, 건강해져 나가는 과정이 목적인 거야. 과정이 목적인 거잖아, 맞지?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인 거지. 고정된 목적으로서의 덕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고정된 목적으로서의 덕은 없어. 그래서 정직과 근면이 그 자체만으로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맞죠? 아니니? 고정된 목표로서의 정직과 근면이 아니라 정직해 나가는 과정인 거야, 과정. 알겠죠? 그래서 2번도 그 자체로서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자, 3번 보자, 얘들아. 일단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우리 알다시피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르는 거지, 미리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어. 맞죠? 그러면 3번에서도 인류의 궁극적 목적? 얘들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실존주의의 가장 기본 입장이 개별성과 주체성이잖아. 인류에게 부여된 목적이라는 거를 사르트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없잖아. 개별성과 주체성 강조하잖아. 알겠죠?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도 자기의 주체적 삶에서 실현되는 거지, 이미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종은 자기의 스스로의 선택인 거지 인류에게 부여된 궁극적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인 거지. 3번도. 그 다음에 4번 볼까, 얘들아? 자, 이거는 우리 다 알잖아. 누가 됐든 간에 실존주의의 공통점, 불안 또는 공포, 맞죠? 불안 또는 공포가 뭐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 키르케고르 같은 사람들도 절망은 병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거 병 한 번도 안 걸리면 그거 안 좋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르트르든 누구든 간에 인간이 누구나 선택의 상황에서 불안이라든가 공포는 있지만 그 불안과 공포를 직시하고 선택하고, 맞죠? 그러면 나아가서 주체적인 삶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도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불안을 회피하기만 하면 안 되지만, 알겠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뭐가 틀리니? 알겠지? 실존주의는 반보편주의, 반이성주의, 반객관주의야. 그래서 보편적, 이성적, 객관적이라는 말을 실존주의가 쓰면 안 돼. 알겠죠? 개별성과 주체성이니까. 그래서 5번을 그냥 바로 뺐어요. 아직까지 오답률이 없지. 자, 그 다음 5번 보자, 얘들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저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또 오답률은 별로 안 높네. 얘들아, 일단 보자, 얘들아. 요거 좀 이야기할 거 있네요. 품성적 덕이라는 게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 이거 일단 이거 좀 나누자.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 나온 제시문이야. 처음 나온 제시문. 이것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성에 따른다라는 거는 이성이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걸 따르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따르는 거. 그게 그냥 이성에 따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좀 중요해. 올바른 일단 적어줄게. 그러면 올바른 이성에 따른다는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는 거. 요게 이제 이성에 따른다라는 거고, 이성을 동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이게 핵심이 스스로야. 스스로 이성을 갖고, 알겠죠? 남들이 규정하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 올바름에 대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걸 말해. 요게 올바른 이성을 동반한다라는 뜻이야.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제력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제력 없는 사람이 의지가 박약할 수 있다 없다. 자제력 없는 사람이 의지가 박약할 수 있니?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니? 아니, 없어. 알겠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실천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실천할 능력을. 이해되겠죠? 그러면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할 수 있니? 없다고 했잖아. 실천적 지혜가 있다는 거는 스스로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알겠죠?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게 올바르다는 걸 알고 따를 수 있는 게 실천적 지혜야. 실천적 지혜. 되겠니 얘들아? 그럼 이제 대충 가보지 않니? 품성적 덕이라는 거는 올바른 이성에 따르는 품성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성을 동반한대. 자발적으로 실천한대.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뭐 말하고 싶은 거니? 무슨 지혜를 갖췄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으니까 뭘 갖춘 거니?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인 거지. 알겠죠?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 그리고 실천적 지혜를 갖췄다는 건 동시에 무슨 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제력을 갖추고 있는 거야. 알겠죠? 실천적 지혜가 있다는 거는 동시에 자제력을 갖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이성이란 밑에 나오긴 하네.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다. 그러면 품성적 덕이라는 거는 실천적 지혜를 뭐 하는 거다? 동반하는 거다. 그러면 동반하는 거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덕이라는 거는 계속 이성을 동반한대.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가 핵심적인 단어가 이거네. 실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핵심이 덕을 아는 거, 덕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덕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것을 실천에 이를 때 덕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얘들아, 실천적 하나만 갖추게 되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들을 가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람한테서 실천적 지혜와 품성적 덕은 그냥 묶어버려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도 좀 정리해줘도 되고요. 알겠죠? 실천적 지혜를 갖추게 됐다라는 것을 동시에 품성적 덕을 가진 것이다. 됐니? 자, 그럼 이제 1번 보자. 모든 상황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네.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중용이라는 덕이 품성 또는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잖아. 맞지? 맞죠? 감정이나 행위와 관련된 거야. 그러면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중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였냐면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적절한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 맞죠?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적절한 성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중용의 덕이라는 게 하나의 딱 정의만으로 규정될 수 있니 없니?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한테 말했냐면 화를 내는 것도
정의가 될 수 있어.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의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뭐 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야. 용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두려워하는 것도 용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라라고 하면 이 모든 상황이랑이 틀린 거지. 애초에 중용이라는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니까. 알겠죠?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중용이라는 건 없다고 얘들아. 다 달라져. 그래서 1번은 그렇게 해서 틀린 거지. 되겠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얘들아. 2번에 보니까 실천적 지혜를 갖추면 동시에 풍성적 덕을 가졌다. 그러면 풍성적 덕이 있다라면 거기 이미 뭐가 주어져 있다? 실천적 지혜는 주어져 있는 거야.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반대도 이거 올해 이게 맞더라. 그 반대도 성립하는가? 그러면 실천적 지혜를 가졌을 때 풍성적 덕을 갖출 수 있는가? 맞아 틀렸다? 맞잖아. 맞지? 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겠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고 반대도 그러하다. 그 다음에 얘들아 3번 보자. 그러니까 이게 평가에서도 이걸 만들어냈다고. 실천적 지혜의 대상?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얘들아 실천적 지혜가 그러니까 일단 실천적 지혜 자체가 인간의 삶에서 알겠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 알겠죠? 인간의 삶에서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삶이라는 건 자,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체주의 아닙니까? 알겠죠? 공동체주의니까 실천적 지혜의 대상이 타인의 좋음은 아니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자신 또는 타인,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좋음이잖아. 알겠죠? 자신, 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좋음이야.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야. 그 다음에 4번 볼게 얘들아. 자,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 자, 이거 우리 제가 기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행복과 관련된 거 하면서 좀 강조했던 게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능력을 획득한 것만 가지고서 충분하니. 아까 얘기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행복이 되지 않는다고. 알겠죠? 덕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행복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실천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 실천이라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게 동반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발휘해야 돼. 발휘. 알겠죠? 실천하고 발휘해야 돼. 여러분 얘들아, 행복의 뜻이 뭐니?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잖아. 알겠죠? 행복의 뜻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야. 그러니까 그 덕을 실천하고 발휘함으로써 나타나는 영혼의 활동.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유덕한 이제 활동에 대해서 나왔네. 덕을 갖추고 유덕한 활동을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되는 거 일단 맞거든. 일단 인간의 기능이야. 맞잖아.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고, 맞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되고, 덕을 갖춰야 되고, 또 덕을 발휘해야 되고. 근데 그 자체로서 목적인 것은 아니다. 틀렸네. 왜? 유덕한 활동이 뭐로? 행복이라면, 알겠죠? 행복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행복은 뭔데? 다른 것을 위해서 선택되니 그 자체로 선택되는 거니. 그 자체로 선택되는 거잖아. 맞죠? 행복은 그 자체로 선택되는 거지 다른 좋음을 위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좋음을 위해 선택되는 게 아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얘들아 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 목적인 거야. 자, 근데 기출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자. 얘들아 다시 행복은 다른 것을 위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택되는 좋음이야. 알겠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행복은 유일한 선 또는 좋음이다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이거? 아니죠? 맞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좋음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여러 좋음들이. 현실에서는 여러 좋음들이 존재하고 그 여러 좋음 중 가장 최고의 좋음이 바로 뭐다? 행복이다. 그래서 유일한 좋음 아니고요. 하지만 최고의 좋음은 맞는가라고 하면 최고의 좋음은 맞다. 알겠죠? 다른 모든 좋음을 포함하는 가장 최고의 좋음이고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얘들아 내가 행복이라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좀 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급이 있다. 그러면 행복이 최고의 좋음이지만 그 행복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 여기까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자. 알겠죠? 행복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뭘 갖췄을 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기능이 이성이라고 했고 그 이성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는 게 무슨 지혜야? 철학적 지혜잖아. 알겠지? 철학적 지혜잖아.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철학적 지혜를 갖추는으로써 최고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알겠죠? 여기까지도 좀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5번에서는 계속 이제 실천, 발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너희가 이 실천적 지혜가 관련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알겠죠? 실천적 지혜를 가지지만 자제하지 못할 수는 없다. 이미 기출에 들어가 있었잖아. 자, 일단은 뭐 갑은 또 워낙 많이 했던 맞죠? 플라톤이네 그냥. 근데 내가 이것도 빨리 나와서 빨리 보자. 여기서 그나마 좀 할만한 거 태양 그 자체 한번 정리하자. 선의 이데아 남았죠? 인식과 진리의 근원 맞죠? 인식과 진리의 근원 인식되는 것과 진리의 근원이고 인식됨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알겠지? 진리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동시에 뭐 되어지는 거? 인식되어지는 진리 맞죠? 동시에 인식되어지는 진리 인식과 진리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인식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선의 이데아도 인식되는 진리긴 한데 일반적인 진리랑은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식과 진리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인식되는 진리인데 이거 두 개는 같은 가치니 다른 가치니 당연히 다른 가치죠. 선의 이데아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데아를 이데아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선의 이데아를 다른 이데아랑 똑같이 보면 안 되잖아. 그리고 궁극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근원인 거고 맞죠? 궁극적이면서도 보편적 근원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좋음은 전부 다 뭐로부터 비롯된다? 선의 이데아로부터 비롯된다. 알겠죠? 선의 이데아로부터 비롯돼.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그러니까 공통적이면서도 좋음의 적어놓을게. 이게 바로 좋음의 보편자로서 존재하는 거고 알겠죠? 보편적 근원이고 좋음의 보편자로서 존재하는 거고 근데 내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마다 사물마다 동물마다 다 목적 좋음이라는 게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인간이 추구하는 좋음 동물이 추구하는 좋음 도토리나무가 추구하는 좋음 그런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자로서의 좋음이 있다 없다? 없다. 좋음은 다 다른. 요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누가 봐도 흉 맞죠? 악덕과 덕의 차이는 인상 또는 소감으로부터. 그래서 도덕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짐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도덕은 판단되기보다 느껴짐. 그래서 흉이네. 그럼 얘들아 일단 1번부터 보자. 이성이 단독으로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 그냥 휴메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 같지, 이미 안 된다 같지. 휴메 입장에서 일단 기억을 되겠니 얘들아? 이성이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는 휴는 안 돼. 휴는 뭐 개인의 선이든 목적이든 다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지. 이성이 단독으로 결정해 주지 않잖아. 근데 플라톤의 입장에서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면 되잖아. 어쨌든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맞죠? 이성에 따라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또 봐봐. 심지어 플라톤은 왜 이런 것도 있었잖아. 비이성적인 영혼이 있고 이성적 영혼이 있으면, 맞죠? 비이성적인 영혼에 해당되는 기계라던가 욕구라는 것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만 해? 이성의 지시를 받아야만 해. 알겠지? 이성의 지시를 받아야지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플라톤은 O고 휴먼 X가 되는 거니까 기억을 플라톤 입장으로 많이 만든 거지. 근데 물론 시험장에서는 그냥 이성주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가 문제부터 이성주의니까, 알겠지? 근데 이거를 뭐 떠올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성주의니까 그걸로 다 되는 거지 뭐. 자, 이유 보자 얘들아. 말 잘했네. 그래서 얘들아 봐봐. 플라톤에게서 봐봐. 기계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 용어는 이성의 지시를 따라야 되지. 그래서 그거 기억나니? 지시하는 부분. 플라톤에서 지시하는 부분. 맞죠? 그리고 지시받는 부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 그게 두 글자로 뭐야? 지시하는 부분, 지시받는 부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게 절제이덕이잖아. 그게 절제이덕. 일단 알겠죠? 그게 절제이덕이거든? 근데 그럼 너희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 내가 이런 말 했었잖아. 야, 기계가 이성 명령 안 따르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플라톤한테서 세 글자 뭐가 되는 거니? 절제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기계가 이성 지시 안 따르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막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다 뛰어들고 있으면 이건 무절제야. 그럼 다시 말할게 얘들아. 반복할 수 없니? 반복할 수 있니? 반복할 수 있네. 맞죠? 그러니까 반복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플라톤 입장에서 비이성적인 것들이 이성적 능력과 반복하지 않는 게 뭐다? 절제라고. 근데 뭐도 있다고? 무절제라는 개념도 있잖아. 무절제라는 개념도. 알겠죠? 그러면 반복하면 그게 무절제네요. 반복하는 게 무절제니까 반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플라톤이 틀린 말이네, 맞지? 여기서는. 너무 좀 지상이긴 하다. 일단 반복할 수 없다. 알겠죠? 이거 틀렸어. 아니 하다못해 왜 기독교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니 없니? 따르지 않을 수 있잖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이미 플라톤 입장에서 틀린 말이고 굳이 이거를 휴메 좀 따져보면 이걸 기억하면 돼. 이성은 감정의 반복 또는 대립할 수 있다 없다. 애초에 없어. 이 사람은. 이성은 감정에 반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정이 이쪽으로 향하면 이성도 똑같이 가야 돼. 단지 뭐만 일으킬 뿐 방향의 차이만 일으킬 수 있는 거지. 방향의 차이를 일으키더라도. 알겠죠?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이어야만 해. 노예이고 노예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휴한테서 이성이 감정에 뭐 할 수 없다? 반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반복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대립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주체는 감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정과 이성이 휴먼한테서 뭐 할 수 없다? 대립할 수 없는 거지. 휴먼한테서. 알겠죠? 물론 휴먼한테서 주체는 감정이 돼야 되지만 감정과 이성이 서로 대립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휴먼 O 플라톤 X. 알겠죠? 휴먼 O 플라톤 X. 얘들아, 이건 또 쉽네요.
흉이라는 사람한테서 그만 더 빨리 하자. 선 또는 덕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의 행위 또는 품성에 내재한다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이것도 비싼 기출이야. 아니잖아. 맞지?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품성을 경험하고서 알겠죠? 행동이나 품성을 경험하고 그 사람의 품성이나 행동이 내 마음에 뭘 일으켰을 때니? 공감을 일으켰을 때야. 알겠죠? 공감을 일으켰을 때 이게 도덕적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야.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행위나 품성에 내재된 것도 아니고 내 마음과 독립적 실제로서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해도 절대 안 되잖아. 맞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에서 공감을 일으킴으로써 선이 되는 거니까 쾌락의 감정을 일으켜서 선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 그 자체로서 선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휴먼한테서. 그러면 결국 휴먼한테서 선이라는 거는 가치, 신적 반응에서 나온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맞지? 이거 휴먼한테 틀린 말인 거지. 독립적일 수 없다. 1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알겠죠? 플라톤은 뭘 강조하니? 이데아대에서 이성으로만 인식되어지는 보편적인 뭐가 있다? 덕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선의 이데아잖아. 아니니? 그게 선의 이데아고 이건 애초에 감정으로서 얻어질 수도 없고 감정의 반응과도 무관한 거고 이미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의 선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독립적이라고 맞는 말이지. 인간의 감각으로부터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기 이전에 이데아계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독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자. 자, 이거는 사실 그것 좀 기출이야. 왜? 작년에 수능인가? 베이컨이랑 흉이 나왔을 때, 작년에 수능인가 평가원인가 베이컨 흉이 나왔을 때 둘 다 무슨 법? 귀납법. 이걸 기억해야 돼. 베이컨만 귀납법이 아니라 흉도 귀납법이야. 흉도. 알겠죠? 경험주의자 귀납법인 거니까 오로지 인간의 경험과 관찰만이 지식의 궁극적 원천이다라고 하면 플라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보고 휴먼한테서는 귀납법이니까 맞는 말인 거지. 경험주의고 귀납법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건 휴먼만의 단독 입장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보자. 뭐 어쨌든 이와 기는 서로 바라기도 하고 맞죠? 그러면 이기호발 하지만 뭐가 존재한다? 주된 바라는 건 존재한다. 맞죠? 그래서 사단으로서의 주기, 실적으로서의 주기, 주된 바가 존재한다. 이기호발. 그래서 이황의 입장이다. 맞죠? 이황의 입장이고. 근데 그렇지 않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바라는 것은 기반이고 바라는 까닭은 이다. 이거 다 기억하죠? 맞죠? 이는 길을 바라게 하는 거지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와 기의 선후나 이합은 뭐야? 이합은 모였다 흩어지는 거. 알겠죠? 이별하고 합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와 기가 막 선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선후의 개념이라든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 줄여버리면 결국 이와 기는 서로 뭐한다? 묘하게 어울려 있다. 그냥 이 말을 그냥 한 거야. 이와 기는 어울려 있다. 서로 바랄 수 없다. 그거 다 내용은 별거 아니고. 그래서 이왕과 이죠. 자, 그럼 이제 보자 얘들아. 자, 이거는 봐봐. 일단 이황한테서 기가 바랄 때 이의 주제로 나타나는 감정. 뭐야? 기가 바랄 때 이가 주제하게 되어지면 이거잖아. 기발 이승. 맞죠? 그러면 기발 이승 되어진 거는 실정이고 실정은 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악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게 다시 뭐. 그러니까 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오 맞죠? 일단 오. 자 2번 보자 얘들아.
좀 내가 이거를 보고 나도 처음에 뭐지 싶었는데 일단은 E라는 사람이 기질의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맞지? 맞죠? 기질을 교정해야 돼. E가 뭐 성리학이라 누구나 기질 교정해야 되고 특히 이제 E는 기질 교정을 강조했고 맞죠? 그래서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라. 뭐 충분히 어려운 말은 아니야. 마음의 본체라는 게 성리학에서 보니까 사덕이고 본성이잖아. 맞죠? 사덕을 회복해. 기질을 교정해서 본성을 회복하래. 뭐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 근데 아마 내 생각에 너희가 니은을 틀린 사람들이 왜 틀렸지? 막 그런 건가?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 이를 볼 때 혹시 경을 방법? 성은 마음의 진실한 상태? 그래서 성은 완성된 상태니까 성은 방법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나? 거기까지는 안 갔지? 맞지? 근데 얘들아 원래 유교가 그러니까 어쨌든 봐봐 경이라는 거는 성을 위한 방법이었거든 일단 알겠죠? 성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야. 그리고 성이라는 것도 마음의 진실한 상태야. 그러니까 마음을 진실하게 하라 이 말이야 그냥. 알겠죠?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기질을 교정해라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금방 내가 말했듯이 경은 방법이고 성은 완성된 상태니까 성은 성으로서 이상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성이라는 건 마음의 진실한 상태. 이해되겠죠?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기질을 교정하고 이런 것들이지. 디귿 보자 얘들아. 근데 올해 이거에 꽂히는 쌤이 있나봐. 이거에 꽂히는 쌤이. 자 일단 보자 얘들아. 측은지심이 사랑을 포함한다. 왜? 이한테서 사단이 7점을 포함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맞지? 근데 그 역은 가능하니 안 되니? 역은 가능하지. 이건 오히려 이번에는 왜? 7점이 사단을 포함하는 거니까. 알겠죠? 사단이 7점을 포함할 수는 없지만 7점은 사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거는 오히려 역이 가능한 거야. 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본연지성은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헷갈릴 수 있겠다. 자, 이황이랑 이의 본연지성의 차이를 말해줄게. 그러니까 봐봐. 성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요. 알겠죠? 성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는 일단 성은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 일단. 알겠죠? 실제로 성은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가 바로 뭡니까? 기질지성이야. 맞죠? 기질지성이야. 근데 이제 이가 봤을 때 기질지성이다라는 것은 이와 기질이 더해진 본성이야. 알겠죠? 이와 기질이 더해진 본성이고, 근데 그 이만을 가리켰을 때 뭐가 되어진다? 본연 지성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기질지성이 뭘 포함하는 거? 본연지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야. 이는. 그러니까 성은 기질지성만인 거고 본연지성은 거기서 뭐만 가리키는 거? 이만 가리키는 거. 이게 이게 입장이거든. 알겠죠? 근데 이제 이황은 성을 구분을 합니다. 알겠죠? 성을 구분을 해. 그래서 기존 정통성리학에 따르면 어쨌든 인간의 공통적인 뭐가 있다? 이 그 자체를 말하는 본연지성도 있는 거고 독립적으로 존재해. 알겠죠? 본연지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나 다 공통의 뭐가 있다? 본연지성이 있다. 근데 사람마다 뭐의 차이가 있어? 기질의 차이가 있잖아. 알겠죠? 기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가 기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뭐도 있다? 기질지성이라는 현실적 본성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원래 봐봐 이거는 좀 이상적인 측면의 본성이라고 보면 돼. 이왕한테서 이상적 측면의 본성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현실적 측면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라는 사람은 야 결국 현실적 본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질지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본연지성이라는 건데 다 뭐만 말하고 있는 거니? 이만 말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본연지성이랑 다 이만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맞는 말인 것이. 근데 성리학이 이번에 그렇게 안 나왔네. 야, 요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에 의해 다수의 임금 노동자가 차치할 것을 전부 폭력적 계급 폐지. 누가 봐도 마르크스다 맞지? 마르크스 입장이야. 그리고 이거를 비판하는 게 누구야? 민주사회주의잖아. 민주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을 되게 급진적이라고 비판하고, 맞죠? 그래서 폭력적 혁명이 아닌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 맞죠? 이런 것들이 민주사회주의야. 민주사회주의.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방시킨다라는 민주사회주의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바로 해버릴게. 얘들아, 마르크스는 애초에 이거 없애야 되잖아. 이거 맞지? 공장제 수분업이 매뉴팩처 상태에서의 분업이야. 알겠죠? 매뉴팩처상 분업이야. 분업. 매뉴팩처에서의 분업. 그래서 이걸 유지한다 아니잖아. 여전히 노동소외 일으키는 거니까. 2번. 이 말이 안 되네 이거. 그러니까 물론 얘들아 봐봐. 마르크스한테 자본주의 단계에서 알겠죠? 자본주의 단계에서 마르크스한테 곧장 그게 공산사회로 가는 것은 아니지. 맞죠? 왜냐면 결국 자본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프롤레타리아들의 폭력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알겠죠? 그 프롤레타리아들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중간에 과도기적 단계 하나 거치잖아. 그 과도기적 단계가 사회주의 단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맞죠? 또는 사회주의 단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니? 같은 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대야. 독재 시대. 알겠죠? 그러니까 계급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요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산사회로 이어지는 거잖아. 알겠죠? 요게 단계란 말이야. 과도기적 단계에서. 그러면 얘들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전히 요 프롤레타리아 시대는 여전히 계급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충분히 연습을 거쳐서 계급 자체가 소멸되어지는 거지.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계급 자체가 소멸하여 이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리고 그리고 참고로 요때는 여전히 국가도 있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야, 독재국가. 알겠죠? 계급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근데 이제 계급 자체가 소멸하게 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이제 뭐로 이어지는 거니? 공산으로 이어지는 거지. 공산으로. 공산사회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마르크스 입장에서 틀린 거네요. 됐죠? 그다음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민주사회주의는 어쨌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야.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이 뭔데? 자유잖아, 자유. 알겠지?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이 자유니까. 그러면 모든 정치 조직을 철폐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왜? 애초에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들의 의회 진출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단 말이야. 알겠지? 사회주의 추구하는 정당들이 민주주의와 같은 투표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면서 사회주의 이상 실현하는 거니까 모든 정치주의를 철폐한다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시장 경쟁을 극대화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민주사회 사회주의잖아. 일부 영역에서 사적 소유 인정한다고 해서, 알겠지?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니까 3번은 말이 안 되고. 4번 얘들아, 몇 번 예정 기출에서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랑, 알겠죠? 민주사회주의의 공통점들이 뭐 나오니? 복지,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이었다고.
복지, 일자리 확대. 그러면 사회적 안정과 복지가 우선이 돼야 되고, 맞죠? 그다음에 자유 또한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죠. 왜?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니까. 그냥 3번은 뭐 충분히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 좋아하고. 그다음 뭐가 틀린 얘기야? 이거. 이거 마르크스는 맞잖아. 알겠지? 근데 누가 안 되니? 민주사회주의가 틀렸죠? 알겠죠? 왜냐면 기억나죠? 다시 얘들아, 우리 민주사회주의가 이거 관련해서 핵심적인 표현이 뭐였냐면, 당연히 공유제를 원칙으로 해. 알겠지?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원칙으로는 하는데 일부 영역에선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맞죠? 일부 영역에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잖아. 그리고 또 얘들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니까 필요에 따른 분배도 원칙적으로는 인정해. 알겠죠? 원칙적으로는 필요에 따른 분배인데 마찬가지로 일부 영역에서 능력에 따른 분배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유재산을 일부 영역에서는 인정하기도 하고요. 알겠죠? 사유재산 같은 것들. 그래서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는 마르크스는 가능하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절대 안 되는 표현인 거지. 민주사회주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빨리빨리 해보자. 얘들아, 이것도 평소에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 너희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누구한테만, 그러니까 지들한테만 하는 거 아니라고. 해능도 선정은 본체고, 맞지? 본체는 작용이다. 아니, 지혜는 작용이다. 이 표현 지들뿐만 아니라 해능도 쓴다 했잖아. 떨어질 수 없다고. 알겠죠? 떨어질 수 없다고 둘 다. 이거 연습 몇 번 했었어, 얘들아. 근데 어쨌든 얘가 봤을 때는 얘들아, 단번에 끼치고 단번에 닥자라고 했으니까 해능이고, 얘 누가 봐도 진흙이잖아, 맞지? 근데 자, 얘들아, 이것도 1번에서 또 이거 낚이면 안 돼. 얘들아, 봐봐. 근데 혹시나 1번 중관이랑 유식 사상에서는, 알겠죠? 중간과 유식 때만 하더라도 자성을 곧 뭐라 같다고? 독자적 속성이라고 본 거고, 알겠지? 본 거고, 당연히 불교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잖아. 맞지? 불교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거를 무자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 중간이랑 유식 때는 자성은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자, 근데 중국 불교랑 한국 불교에서는 자성이라는 것이 독자적 속성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로 쓰인다? 불성이란 말로 쓰인다. 알겠죠? 불성이 있어. 그러니까 무자성이란 말을 못 쓴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 불교, 한국 불교가 독자적 속성이라는 것이 독자적 속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니? 말이 안 되지. 불교에서 독자적인 건 없잖아, 원래.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독자적 속성은 그런 거 없다고요.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성이라고 해서 가면 안 된다고. 애초에 자성의 뜻이 아니다고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1번에서 고유한 독자성, 아마 이거는 너희 분명히 저거를 낮게 한 목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우는 거 아니야. 고유한 독자는 없다. 독자적인 고유한 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린 거지. 만약 저게 자성을 파악해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안 돼. 자성이고 불성이니까. 근데 애초에 여기서는 자성이 독자적 속성이라고 안 보니까 자성이랑 독자적 속성 다른 뜻이니까. 이건 얼마 많이 했잖아. 내부로부터 찾아야 맞지? 불교에서는 다 마음에서 필요해.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같지? 왜? 교리 인정하잖아. 교리 인정하니까 바로 틀렸고. 됐죠? 그 다음에 4번 해보자 얘들아. 이것도 워낙 기출에 많이 나왔잖아. 이미 뭐 있다고? 주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미 주어진 거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미 뭐가 존재한다? 불성은 존재하고 있고.
알겠죠? 습기를 제거하기 이전에도 이미 누구나 주어져 있다. 불성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제거한다고 제거해야지만 불성을 갖추는 게 아니야. 알겠죠? 습기의 제거와 무관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다 몇 번이니? 알겠지? 얘들아, 함께 닦는다라는 거를 물론 정의 쌍수라는 단어로서 진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얘들아, 해능이 개정에 부정하면 안 되잖아. 알겠지? 계율 선정지에 부정하면 안 되는 거고 같이 수행해야지. 같이 수행해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선정과 지혜를 뭐로 보지 않는다? 분리하지 않는다. 어차피 진울도 선정은 마음의 본체고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잖아. 해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게 나와 있으니까 둘 다 서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네. 도대체 뭐가 어떤 일인데 도대체? 11번 아직 7번이 오답률이 3위였네. 이거는 뭐 근데 그냥 워낙 흥미야 모르니까 그러겠네. 자, 보자 얘들아. 10번 플라톤의 책을 읽고 무형의 진리를 중세야. 그냥 이미 대놓고 중세야. 그럼 어차피 둘밖에 없어. 플라톤의 책을 읽고 진리를 탐구했고 눈에 보이는 신의 만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신이 실제하고 동일하고 양아지면 참 확실한데 둘 중에 한 명이잖아. 근데 또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있니? 부동의 동작. 알겠지? 모든 것들은 다 운동하고 있고 그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신이다 라는 신존재 증명의 아키나스죠. 자, 그럼 여기서 좀 기억하는 거 추천하자. 이거 오랜만에 나왔다. 아키나스가 몇 년 전에 좀 예전에 기출해서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보기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신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죠. 지금 부동의 동자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운동한다라는 것은 감각적 경험이잖아. 알겠죠? 근데 그 경험으로서 신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키나스, 아우구스티누스 맞죠? 플라톤 철학. 그래서 제시문을 좀 짚고 얘들아,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어. 맞잖아. 지복이라는 거는 반드시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하는 거지. 이걸 인간이 신의 존재 증명해. 알겠죠? 그리고 애초에 다시 한 번 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서 알겠죠? 인격적으로 실존해야 돼. 실존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연계 이런 데서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인식은 완전한 인식이다, 불완전한 인식이다. 그냥 불완전한 인식인 거야. 알겠죠? 완전한 인식은 완전한 인식은 은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이성적 인식은 불완전한 거에 불과해. 불완전한 거에. 그래서 뭐 1번 말도 안 되고. 이것도 너무 쉽네. 맞지? 다. 잠시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네. 맞잖아. 미소사가 모두 지혜라는 덕에 아니잖아. 사랑이 최고잖아. 사랑이 최고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의 사주덕도 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지. 지혜라는 것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잖아. 사랑의 다른 이름. 뭐야 이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3번 얘들아, 자 이제 이것도 다 알잖아. 동식물 전부 다 자연적 성향에 뭐가 반영되어 있다? 신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다만 차이는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인간이든 동물이든 다 공통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 알겠죠? 공통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인간은 동식물과 달리 뭐로 여긴다? 그걸 의무로 여기는 거고. 의무. 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게 인간이고. 근데 동식물 누구나 다 자연적 성향에 신의 영원법이 반영되어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영원법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 다 3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뭐야 이거? 아니, 선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법의 1명제야. 알겠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라가 자연법의 1명제고 거기로부터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법에 다른 계율이 있어? 알겠지? 저게 자연법의 제1명제예요. 4번도 말이 안 되는 거고. 5번은 뭐야? 네.
아 이거는 좀 헷갈리겠더라. 그래. 얘들아 너희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자체가 나쁜 거니?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체가 잘못된 의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결국엔 누가 부여한 건데? 신이 부여한 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체가 잘못된 의지가 아니야. 근데 이 자유의지를 봐봐. 올바르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일단 여기까지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되는 것이 뭐다? 잘못된 의지야. 그게 잘못된 의지인 거지. 알겠죠? 자유의지의 남용이 잘못된 의지인 거야. 자유의지가 잘못된 의지가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신이 어쨌든 이거는 악이잖아. 이거는 악이잖아. 신이 악의 원인이 될 수 없잖아. 잘못된 의지가 악인 건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 잘못된 의지의 원인은 자유의지의 뭐에 있는 건데? 남용에 있는 거잖아. 알겠죠? 근데 그 자유의지의 남용은 신 때문이야? 인간 때문이야? 그건 인간 때문인 거지. 그래서 5번은 사실 저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에 나오는 표현이 적어줄게. 근처에다 적어놔. 고백론에 이거 관련된 어떻게 나오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에 나오는 표현이야. 의지가 악한 것은 그것이 문이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전표현입니다. 알겠죠? 의지가 악한 것은 그것이 악한 대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거 신이 선택한 거야? 인간이 선택한 거야? 인간이 선택한 거잖아. 알겠죠? 인간이 선택한 거지 신으로부터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지. 조금만 끌어다 가자. 뒤에서부터 좀 어려운 문제야.